화요일 이 시간 진신매매 최준배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모처럼 OTT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여쭤볼 텐데요. 최근에 OTT 관련주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 역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넷플릭스 주가는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주는 그다지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사님.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이제 그날 그 아침에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이제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다가 안타깝게 이제 매물을 맞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 말고 다른 또 OTT의 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 디즈니 플러스 실적 발표가 11월 6일이라는 거. 근데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요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광고 요금제 쪽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11월 6일 날 발표하는 디즈니 플러스도 성장 나오지 않을까? 네. 실적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좀 음.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디어 이제 관련 기업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네네. 조금 좀 큰 틀에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미디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엔터도 잠시 후에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만 미디어 관련해서 콘텐츠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자, 네. 일단은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CJ E&M 그리고 이제 CJ E&M 드라마 제작사였다가 이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는 그 유일하게 시가총액 그 2조 원을 넘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CJ E&M에서 그 지분 6.7%를 들고 있는 이제 그 덱스터 스튜디오 네. 이렇게 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미디어 관련주는 사실 그 올 한 해도 어려웠고 작년에도 그렇게 좀 쉬운 그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건 그 이 드라마 제작, 이제 그 특수효과 제작 요런 그 기업들이 과연 뉴 미디어나 아니면 올드 미디어 어느 쪽에서 실적이 발표하냐 그리고 확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그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적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방송사에서 더 이상 드라마를 예전에는 10편씩 사다가 8편, 6편씩 줄여가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누가 제작하느냐? 스튜디오 드래곤. 그 외에 이제 뭐 레몽레인 뭐 이런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제작을 하는데 이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편성하는 부분에서 확 매출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메꿔줬던 부분들이 바로 OTT입니다. 자, 그런데 OTT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점도 있었죠. 2023년 지나면서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아 쪽을 전담해서 한국에서 이제 더 많이 살 것처럼 얘기했던 게 없어져서 그 팀 없어졌어요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전부 다 어려웠던 적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중파 쪽에서는 이제 드라마가 제작비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어떻게 제작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우리가 총 제작비가 한 100억 정도 드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한 4, 50억 정도 많으면 이제 7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방송사에서 먼저 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한번 제작을 해봅시다. 나머지는 광고나 PPL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메우게 되는 건데 광고가 안 팔립니다. 방송사에서는 광고가 안 팔리고 그러면은 우리 제작비를 그만큼 크게는 못 줘요. 그러면 제작을 못 해요. 네. 이제 이러면서 이거를 살 수 있는 데는 OTT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그 산업 전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작년까지의 올해까지의 이제 계속 이어졌던 건데 이 부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CJ E&M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일단 그 2분기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한번 주가가 저점 대비 15% 이상 오르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네. 예, 아쉽게도 또 2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티빙 웨이브 이거 합병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내 OTT 보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쿠팡이 국내 OTT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고 그 다음에 티빙 웨이브인데
티빙도 적자, 웨이브도 적자입니다. 근데 티빙을 누가 갖고 있죠? CJ ENM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티빙에서 자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500만 유료 가입자는 확보를 하겠다고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이미 달성을 했거나 연말까지도 충분히 달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이게 그 합병이 빨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 들어갔죠. 웨이브도 올림픽 지나면서 유료 가입자가 늘고 티빙도 늘고 해서 둘 다 이제 우리 저자세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좀 내려왔는데 3분기 실적도 조금 컨센을 하회할 거라는 예측들이 좀 프리뷰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 CJ ENM보다는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편성을 하고 OTT한테 판매를 할 때 어느 정도의 OTT한테 판매는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100억이 들었으면은 뭐 120억, 130억에 사갈게 하면 제작과 동시에 이미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좀 어려웠다가 내년에 제작비가 좀 큰 것들, 큰 드라마들 방송이 편성이 그 OTT의 판매랑 그 판매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작 판매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드라마 제작사들을 짓눌렀던 게 뭡니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 주연 배우 몸값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방송사는 드라마를 점점 못 틀고 예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넷플릭스에서도 언급이 한번 나왔어요. 요거 좀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합리적인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도 시청률은 사상 최대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정작 돈 번 건 맞아요. 없다. 제작비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업계가 어떠한 좋은 결론을 낼지 약간은 그래도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즈니 플러스 그 디즈니 실적 발표가 11월 초에 있습니다. 11월 6일 날 현지 시각에 있고요. 이것도 잘 보시면 넷플릭스 실적 발표 직후에 좀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덱스터인데 사실 덱스터는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이 너무 이제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 오징어 게임 1의 시즌 1이라고 이제 해야겠죠. 그 특수 효과를 담당했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9부작이었죠. 9부작. 근데 지금 시즌 2는 6부작 그리고 시즌 3 6부작. 이렇게 이미 제작을 마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9편을 만드는 것보다 12편을 만드는데 제작비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시즌 2가 2, 3 합쳐서인지 아니면 2인지 2 하나만인지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총 제작비가 1,0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특수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덱스터가 좋고 또 얼마 전에 또 아마존 스튜디오와 아마존과도 또 그 VFX를 제작하는 그런 세트 자체를 그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조금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탑라인을 보시면 이 성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였고 그리고 지금 그 VFX를 하는 스튜디오들의 가장 큰 경쟁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챗 GPT죠. 이제는 이거를 다 그냥 GPT로 만들어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GPT가 나오면서 경쟁자가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또 미디어 업종에서 특수 업종을 하는 특수 효과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OTT 콘텐츠 관련해서 각각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의 실적이 공개되는 만큼 OTT 콘텐츠 관련주 향방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터주 최근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블랙핑크 로제죠.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 신곡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음원 유통을 수출하는 YG 플러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전반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예, 네. 일단 YG 플러스 상승세는
초기에 네네.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조회수나 스포티파이 이제 조회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그 음원의 이제 그 파괴력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요. 네. 네. 자, 엔터주 전반을 보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아이돌 그룹을 런칭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캐치아이를 미국에서 런칭했고요. 디어 앨리스가 SM에서 디어 앨리스를 10월 달에 데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BBC를 통해서 데뷔 과정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 현지 그룹을 데뷔를 시켜보는 거잖아요.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실적은 예상보다 좀 하회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 BTS가 멤버들이 하나 둘씩 전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완전체 활동이 가능한 게 내년 6월 정도라고 이제 예상이 곧이에요. 되는데, 네. 예, 자 빅뱅 멤버들 다 전역하고 동방신기 멤버들 다 전역하고 어땠습니까? 주가가 YG 엔터테인먼트와 SM 주가가 급등했던 잘 갔었죠. 한 네. 6개월 정도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유료화도 있죠. 그 위버스 플러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터주 안에서는 그래도 하이브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BTS 멤버 완전체 컴백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성 극대화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엔터주도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준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